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선물 신세계 리턴즈의 손자입니다. 간밤새 뉴욕 증시는 강한 황소의 힘을 보여줬습니다. 2%대 하락 출발했던 나스닥은 3%대로 뛰면서 반등에 성공했는데요.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에 오늘 국내 증시를 비롯한 아시아 시장도 그 훈풍을 이어받으며 온기가 전해졌는데요. 전일 4% 가까이 크게 빠졌었던 유럽 시장도 오늘은 상승세를 보였고 또 미 선물 시장도 지금 현재 플러스권에서 거래 이어가고 있습니다. 크게 타격을 받았던 암호화폐 시장도 반등에 나섰고 또 전일 장중 50% 가까이 폭락했었던 러시아 시장은 오늘 28%가량 오르면서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요. 러시아 루블화는 여전히 역대 최저치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유가는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갔었는데요. WTI가 전일 100달러를 돌파하기도 했었지만 오름폭을 줄이면서 배럴당 92달러 선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브렌트유는 오늘도 100달러 선 부근에서 거래를 이어갔는데요. 그간 강세를 보였던 골드는 1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섰다가 1,905달러 선에서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97선으로 올랐다가 오늘 국내 증시 장중 96선으로 하락 전환했는데요. 10년물 국채금리는 1.99%에서 1.9%대 초반으로 레벨을 낮췄습니다. 불확실성이 악재가 확실한 사실이 되면서 지금 또 시장 계속해서 시시각각 표정을 바꾸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밤 10시 30분에 발표가 된 연준이 선호하는 1월 미국의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 PCE가 발표가 됐는데요. 전년 대비 상승률은 6.1%, 또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했고 또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개인 소비 지출 물가지수의 전년 대비 상승률은 5.2%로 예측치를 상회하면서 1983년 이후 최고치까지 올랐습니다. 또 전월 대비로는 0.6% 상승한 것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 여러분들의 투자 실력을 2배로 키워가실 수 있는 주말 무료 특강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함께하는 골드도치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특강 2탄을 준비해주고 계시고요. 또 선견선생 마스터님께서도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초보들도 따라할 수 있는 5일선과 21선 기법에 대해서 알려주실 예정입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선물과 관련한 궁금한 사항들은 노란톡 들어오시면 됩니다. 참여 방법은 샵 0082번으로 신세계라고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면 바로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내용들은 방송 중에 실시간으로 내용 흐름에 맞춰서 다뤄드릴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빠르게 질문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해외 선물 신세계 리턴즈 시작합니다. 네, 금요일은 골드도치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굉장히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3주 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많이 그러니까요. 오고 싶었습니다.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골드도치입니다. 3주 만에 여러분들한테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지금 2월의 끝자리가 와 있는데요. 2월은 제가 금융시장에 발을 디디고 올 2월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들도 가장 어렵고 조금 혼란한 장세를 보고 있을 겁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지정학 리스크가 이미 다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면전까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남아있는 게 인플레 상승과 금리 인상. 우리는 시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 조금 우리가 집중을 했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 것은 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에 대한 패드의 스탠스가 어떻게 움직이겠느냐가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2월은 이제 끝자락에 와 있고요. 3월 달 우리가 다음 주 어떻게 무엇을 주목해야 될지 그리고 유가를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대해서 잠시 있다가 같이 한번 조목조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이번 2월 한 달 굉장히 또 잔인한 2월이었죠.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이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글로벌 시장, 얼어붙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 혹한기를 어떻게 대응해보면 좋을지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시장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각 오후 10시 59분 지나가고 있는데요. 먼저 오늘의 이슈부터 체크해보시죠. 나스닥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 속에 주말을 앞두고 신중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골드는 안전자산 선호도가 상승하며 18개월 들어 최고치를 경신한 뒤 숨고르기에 들어섰습니다. 오일은 이란 핵합의 기대와 전략적 비축유 방출 가능성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유로FX는 ECB 수석이 우크라이나 분쟁으로 유로존 GDP를 0.3%에서 0.4% 감소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내놨습니다. 네, 나스닥부터 유로FX까지 오늘의 이슈들 짚어봤습니다. 네, 그럼 또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내용 좀 준비해 주셨을까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어째 2월은 다 지나갔고요. 네. 그리고 이제 3월을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그리고 시장을 그렇죠. 좀 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네. 또 그리고 유가가 지금 제일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네. 유가를 우리가 상승 유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이 유가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내려가는 거냐, 내려갈 수 있겠느냐, 그게 네. 지금 제일 시장의 관심사거든요. 네, 이 지금 국제 유가가 치솟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전략적 비축유 방출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한켠에서는 이 유가가 $120 그리고 $150까지도 오를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마스터님께서 좀 어떻게 내다보실까요? 저는 지금 현재 사실은 제가 오늘 여기서 앉아서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려고 했던 게, 네. 여러분 유가가 이번 주에 그리고 빠르면 다음 주 $100 돌파하면서 $100의 저항대에서 한번 주춤할 겁니다라는 걸 준비를 해왔어요. 네. 근데 이미 돌파했잖아요. 돌파했다가 한 대 어디라면서 한 대 맞고 그냥 네. 사정없이 빠졌어요. 지금 예. 굉장히 깊은 하락. 그러니까 차익 매물을 다 던지고 있는 거죠. 네, 시장에서 컨센서스가 100불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불의 컨센서스를 갖고 있던 것이 도달하자마자 급락을 맞고 지금 현재 바닥권을 지키고 있는데, 네, 굉장히 요런- 의미 있는 또 구간이죠. 이 그렇죠. $100라는. $100라는 게 그러니까 심리적인 마지노선이었던 거죠. 네. 시장에서는. 근데 그것을 하루 만에, 그것도 단기간에 급등으로 강한 상승을 보인 이후에 그날 바로 900T 이상, 그러니까 90불 이상이 빠졌단 말이에요. 바로. 네. 종가 마감을 90불 이하로 다 뱉어내고 그렇죠. 마감하면서 지금 현재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데, 네. 그러면 이제 시장에서 생각하니까 그럼 유가가 내려가나?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건 아니라는 거죠. 아직까지는 지정학 등 리스크는 충분히 계속 진행 중이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상승 중이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게 아직 시작도 하지 않는 금리 인상이 남았죠. 그럼요. 그러면 시장의 불확실성은 아직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있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러면 우리가 포커스를 하나 짚어야 되는 게 그거잖아요. 바이든이 올해 네. 선거가 있는데, 네. 바이든이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유가란 말이에요. 휘발유. 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휘발유예요. 네. 사람들이 이제 보통 우리가 그건 조금 미국이니까 잘 생각을 안 하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부동산이 요구면 네. 근데 이제 유가가 네. 소비자 물가에도 굉장히 많은 비중을 그럼요. 차지하기 때문이잖아요. 굉장히 그죠? 차지를 많이 하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미국은 또 WTI라는 그 미국 원유가 나오는 곳에서 유가가 급등한다는 것은 미국 국민들이 많은 이제 정치적인 관점에 봤을 때는 표를 얻기가 힘들다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이든도 지금 현재 러시아 전면전 들어가면서도 제재가 굉장히 생각보다 약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금융시장이 조금 안도하면서 나스닥이 반등을 하면서, 어저께 나스닥이 사실은 빠진 것까지 다 포함하면 7%예요. 7%. 그러니까요. 3%, 3.4% 이상 하락했던 것이 3.4%를 2%까지 상승했다는 것은 7%의 상승률 보합권을 보여주었다는 건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러면 7%대라고 그러면 팬데믹 전 한두 번의 7%대와 지금까지 2년 동안 한 서너 번 이상의 7%대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굉장히 큰 보합권을 보여주면서 마감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것은 지나간 거 얘기할 게 아니라 앞으로 다음 주에 우리는 유가를 어떻게 내다봐야 되고, 그리고 원자재 상승과 골드 하락폭, 그리고 나스닥의 방향성, 그리고 유가가 대해서 조금 제가 짚어드리려고 합니다. PPT를 먼저 좀 보여드리면요.
자, 우리가 다음 주에 주목해야 할 이슈가 뭐 있을까? 제가 대충 한 3가지 정도만 주목을 해봤어요. 러시아 네. 전면전 강행에 따른 패드의 스탠스라고 제가 제목을 가져와 봤는데 이미 국지전을 조금 시작하고 전면전으로 돌입할 거라고 봤던 시장의 컨센을 다 무너뜨리고 바로 전면전으로 들어가 있는 이상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3월에 있을 패드, 3월 16일에 패드가 FMC가 있죠. 15, 16, 16, 17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때 금리 인상을 지금 현재 전면전에 들어가기 전에는 5%대의 0.5bp의 상승률을 보여줄 거라는 것이 가장 큰 이제 이슈였는데 많이 사그러들면서 0.25bp를 할 것이다라고 거의 이제 컨센이 잡혀 있습니다. 시장이. 자, 그런 스탠스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고 미국 원유 재고 발표에 따른 유가 상승률이라고 제가 잡아왔는데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가고 다음 주 유가 상승에 따른 재고분에 따른 미국이 비축유 방출이나 이런 핵 합의에 따른 네, 이런 근데 제재. 지금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네. 자막만 보더라도 지금 예측치를 굉장히 크게 상회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건 지금 현재 원유가 제가 볼 땐 네. 많이 내려가네 올라가네가 되는 그리고 판단하고 단기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예. 시장도 마찬가지로 장기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저도 시장 지금 현재 미리 말씀드린다 그러면 저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100불 제가 저번에 앞전에 나왔을 때 물어봤어요. 원유 100불 갈까요?라고 물어보길래 그건 시간 문제입니다. 무조건 가죠. 그렇죠. 100달러에 네. 대한 시각은 거의 대부분이 그렇죠.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120달러, 150달러는 좀 어떻게 보세요? 저는 114달러 방정까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우선은 지금 단기적으로는 114불까지 열려 있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 주 초반까지는 하락, 조정 이후에 반등을 다시 시작할 겁니다라고 확신하고 얘기하는데 네. 그 하락불이 97불까지는 열려 있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97불까지. 사실 이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원유 재고량 발표에 따라서도 또 출렁이기도 하잖아요. 출렁이죠. 근데 지금 예측치를 거의 한 10배 가량 상회하는 것으로 발표가 엄청 됐는데 이 늘어났죠. 부분은 좀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원유 재고가 많다는 것은 지금 현재 WTI가 네. 원유 재고가 많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뉴스가 나오고 있는 게 미국 텍사스 그러니까 셰일가스, 셰일 오일이 시출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짚어왔어요. 안 그래도 짚어왔고. 좋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짧게 시간상 좀 짧게 제가 설명을 드릴 겁니다. 네.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에 따른 골드 상승폭과 원자재 인상폭 이 부분도 제가 설명드려서 좀 짧게 설명드릴 거고 네. 저 10년 국제 수익률 스트리밍 차트예요, 여러분들. 이게 지금 현재 이게 어제 저녁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서 상승할 거예요, 여러분. 2%대 2bp까지 올라갈 겁니다. 오늘 이미 2bp가 지금 현재 넘어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미국 10.5 국채 금리는 좀 더 상승폭을 2bp 이상, 2.2 이상 계속 상승할 거로 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다음 달에 나오는 것을 우리가 좀 확실히 주목을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패드 3월 달에는 소비자 물가 지수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좀 우리가 한번 계속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리고 3월 FMC의 불확실성은 이미 0.25bp까지는 거의 확정에 가깝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0.5bp를 만일에 인상을 해버리면 지금 현재 러시아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더불어서 인플레이션 상승 그리고 금리 인상의 가격한 금리 인상까지 오면 시장이 굉장히 많이 주저앉을 거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을 강하게 0.5bp까지 올려버리면 시장이 진짜 폭락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0.25bp에서 시작하는 게 거의 컨센이 다 들어맞을 것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주목할 이슈 중에 미 원유 재고 폐폐단 유가 상승이 원유 재고가 굉장히 상회했어요. 여러분들 시추군요. 시추가 이번 주도 많이 상회했고 재고를 많이 늘면서 지금 현재 유가 상승률은 좀 100불에서 유가 상승률은 100불에서 지금 현재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전면전 이후 유가 상승과 원자재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률인데 이미 100불에 도달하면서 지금 하락 조정을 주고 있어요. 여러분 조정이라고 생각해야 되지 유가가 빠지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유가 상승률에 대해서 불확실성을 가지고 지금도 아직은 진행 중이다라고 판단하면서
다음 달에도 지금 하락은 단기 조정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제일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락, 매도, 소스로 대응을 해야겠다. 물론 단기적인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으나 장기적인 관점에서 3월 달은 현재 97불 그리고 크게는 114불까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셀 원유 공급량 증가에 따른 집중을 해야 되는데 셀가스가 지금 현재 과거에는 2012년 공급 시작할 때는 100만 배를 공급했어요, 여러분들. 그때만 해도 제가 좀 이따 차트를 보여드릴 건데 그때만 해도 하락폭을 주고 2008년 리먼 사태 이후 강한 하락, 상승과 하락을 보여준 이후에 셀 원유를 생산하면서 2019년에 하루 800만 배럴까지 생산을 했었습니다. 그때 치킨 게임이라고 그랬어요. 사우디와 오펙과 그리고 WTI의 치킨 게임을 하면서 30불대로 수직 낙하를 하는 것을 우리를 봤어요.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이 오면서 마이너스를 찍으면서 WTI가 거의 도산을 다 해버립니다. 시추업체 생산 원유 공장들이 거의 다 한 250개 이상이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그때부터는 WTI가 생산을 안 했는데 지금 현재 회사가 도산을 하면서 없어서 시추를 안 하기 때문에 원유 생산 안 하는 이유도 있지만 유정 고갈에 대한 우려감 때문도 많이 커요. 거기다가 바이든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 이 정책 때문에 지금 현재 과거처럼 큰 생산량을 안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 유정 고갈에 대한 우려와 바이든 정책에 이게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현재 흘러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 그러면 미국은 벌써 엄청난 원유를 생산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그리고 원유가 많이 남아 있다면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제가 하나의 뉴스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가져와 보면 저 빨간 글 친 것만 여러분들 보신다 그러면 올 유정 고갈에 대비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유정이 바닥을 보인다. 앞으로 짧으면 6년에서 10년 사이에 WTI 생산을 못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그렇게 뽑아내면.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유가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시추는 제한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텍사스주 시추는 계속 뚫고는 있으나 그 제한 폭이 굉장히 얕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현재 셰일 오일 업체 3분의 1이 파산 신청을 했고요. 그러면서 230업체가 파산 신청을 다 하면서 생산할 업체들이 지금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다면 우리가 유가가 저가로 지금 하락폭을 굉장히 강하게 주고 60불대와 40에서 60불대 그리고 60불대 전후의 가격을 안정권을 보이려면 지금 현재 나오는 지금 생산하고 있는 배럴에서 최소한 500만 배럴 이상은 더 생산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300에서 500. 지금 이란 핵 협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란에서 공수할 수 있는 배럴이 300만 배럴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10% 정도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시장에서는. 그렇다면 지금 현재 80불대를 조금 90불대와 80불대를 조금 안정권에서 조금 보합을 주면서 시간을 끌어준다면 나중에는 최소한 거기서 10%대는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보는데 요것 또한 지금 현재 어렵다는 거죠. 이란이 지금 현재 제재가 들어가 있는 게 쉽게 표현하자면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는 것이 위안화로 결제를 했기 때문에 미국에서 제재가 들어갔던 거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이유는 그겁니다. 그러면서 핵 그리고 위안화. 이 두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제재를 들어갔던 것이 이것을 풀기만 한다면 최소한 10%대의 하락폭은 더 올 수 있다. 그 뉴스를 여러분들 집중하셔야 돼요. 앞으로 원유에 대해서 집중하려면 WTI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에 대한 생산 강행보다는 이란 핵 협정 이후 이란에서의 공급량이 얼마나 늘어나느냐 거기에 따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그리고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가 조금 전면전에서 조금 수그러들 때 지금 한참 불붙어 있는 이 시장에서 조금 안정권을 찾고 이란이 마무리가 된다면 유가는 최소한 제가 볼 땐 80불대로 다시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는 우리는 계속적인 상승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지금 제가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게 차트입니다. 마지막인데요. 2010년 4월 달에 WTI 생산을 하면서 100만 배럴을 생산해 나가면서 10년 이후 세 업체가
생산을 강하게 생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넘기지 못하다가 하락을 주면서 팬데믹을 맞고 지금 현재 급등하고 있으면서 100달러에서 도달하고 바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유가는 조정이라 보고, 그리고 시장의 컨센은 지금 현재 기류로 계속 간다면, 큰 변화가 없이 기류로 계속 간다면 요 라인 때까지는 아직 열려 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러한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그러나 만일에 그 전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조금 더 안정권을 찾고, 그리고 세일 업체가 조금 생산하면서 유가가 WTI가 조금 더 재고가 더 늘어나면서 그것을 방출하기 시작한다면 유가는 조정을 좀 더 주겠으나, 그렇지 않다면 지금 현재 구간의 조정폭 이후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면 100불을 상회하는 구간은 계속 연출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유가는 제가 현재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그렇다면 결론을 말씀드리면, 현재 제가 잠깐 차트를 먼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네.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100.54입니다. 딱 100불의 컨센을 맞고 바로 하락을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마찬가지 꼬리를, 굉장히 긴 꼬리를 보이면서 지금 현재 오늘 조정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조정 구간은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에서 봤을 때, 시장은 뭐 솔직히 말하면 어찌 될지 몰라요,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강한 불확실성에서 시장이 어떠한 조정을 보여줄지,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바이든은 지금 현재 스위프트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제재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러면서 오일에 대한 부분은 아예 일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왜? 오일에 대한 제재는 아예 배제를 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상승 이후 하락 조정은 고점에서 100불대에서의 차익 매물이다.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하락 조정을 주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단 11선입니다. 기술적 분석에서 조금 읽어낸다면 11선, 90불이 마진 노선이지 않을까. 90불이 이탈된다면, 오늘 만일에 하락폭을 좀 더 강하게 주고 90불이 이탈된다면 이 구간 내에서 90불과 85불 사이에서 조금 보합을 줄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오늘 다시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계속적인 롱 포지션, 매수 포지션으로 전략을 계속 가져가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 골드를 제가 조금 짚어드린다 그러면 원자재 가격이 굉장히 지금 상승폭이 두껍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골드도 제가 잠시 이후에 골드 차트를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골드는 지금 현재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다가 제가 어저께 노란톡에다가 제가 설명을 드린 게 골드를 제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골드 잠깐 보여드릴게요, 미리. 네, 골드 지금 현재 좀 1.9% 내리면서 하락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강하게 보여주고 있죠. 네, 지금 안전자산 그리고 또 뭐 국제유가 굉장히 그동안 크게 치솟았던 국제유가도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조정 국면에 다 들어갔어요. 네. 그 시장이 조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네. 어제 저녁에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제재가 굉장히 약했단 말이에요. 네네. 시장에서는 스위프트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강한 제재를 가할 것이다라고 봤는데, 네. 스위프트도 빼버리고, 그리고 뭐 반도체 기본 요만큼만 제재하겠다. 거기다가 병력 직접 투입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러시아 이제 둘이만 알아서 하고 우리는 그냥 EU에다 맡기겠다는 거예요. 나는 미국은 중국만 볼 것이고, 그리고 러시아는 EU에다가 지금 맡기겠다는 스탠스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은 조금 안도를 했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네. 안도를 했다. 사실 이제 경제적으로는 뭐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만, 그리고 또 최근 뭐 급등세에 따른 그런 피로도가 누적된 거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근데 이렇게 우크라이나 그리고 러시아 둘의 문제로 내버려도 또 괜찮은 건가요? 지금 제가 볼 때, 네. 제가 솔직히 뭐 역사학자도 아니고, 네. 어차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한 집안이잖아요. 과거에 봤을 때는 한 나라였단 말이에요. 네. 그잖아요. 한 나라였던 것이 과거로 한참 멀리 내려가면 그때 몽골이 쳐들어와서 쪼개지면서 좀 벌어진 건데, 어차피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이 어차피 러시아 국경 지역이었어요. 네. 그리고 인구가 딱 우리나라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그 우크라이나가 보면 우리나라 사정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각 지역이 틀리고 언어도 다르다는 거죠. 그쪽 지역이.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발생된 뭐 지역 감정이라고 하면 편할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대통령 선거 이후에 대통령 선거를 뭐 잘못했다라는 이유 등으로 러시아가 지금 침공을 한 것인데 사실은 집안 싸움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집안 싸움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국제전이잖아요. 사실은 네. 어찌 보면 국제전인데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제가 생각할 때는 발을 뺄 것 같아요. 하는 척만 옛날에 이제 크림반도 때도 마찬가지였고 크림반도 때도 미국이 막 이렇게 해줄 것 같았지만 사실은 방관하고 끝내버렸던 것처럼 이번에도 제가 볼 때 러시아도 그래서 제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번 내전 같은 개념인데 어찌 보면 내전 같은 개념인데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죠. 시장도 그렇죠. 길 것 같지 않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3시간 전에 푸틴 대통령도 우크라이나와 고위급 협상을 제안했고 또 중국도 협상 지지한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금 시장이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안정시장은 금융시장 그런 거 조금 냉정하게 얘기하면 네, 금융시장은 좀 냉정한 것 같아요. 돈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굉장히 네. 좀 빠르잖아요. 한 발 앞서서 그렇죠. 반영이 되기 때문에 지금 그에 따른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노란톡으로 들어온 질문이 있어서 바로 네. 빠르게 만나보도록 할게요. 먼저 써니님께서 지금 여쭤봐 주신 게 골드에 대한 전망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라고 보내주셨거든요. 골드는 제가 네, 준비했던 게 네. 지금 너무 빨리 움직였어요. 사실은. 그렇죠. 제가- 그간 굉장히 무거운 움직임을 보였다가 그렇죠. 골드는 계속적인 우상향을 할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네. 그리고 1950이죠. 1950불을 안착하느냐 안 하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그리고 나면 1970불 이상 도달해야 될 겁니다. 거기가 강한 저항대입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저께 다 끝났어요, 여러분들. 오일도 100불 가버렸고 골드도 네. 1970불을 상회하고 저항대 먹고 다 빠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조정을 줘야지라고 밖에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들한테. 왜냐하면 다음 주까지 여러분 골드는 계속적인 우상향의 패턴을 가져가시고 1900 요 구간이거든요. 제가 노란톡에는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네. 요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요까지는 무조건적인 상승을 조금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속적인 열려 있습니다. 저곳에 제가 지금 금을 꺼놓은 저 구간에 도달하면 저 구간은 굉장히 강한 저항대를 보여줄 구간입니다. 기술적 분석으로도 그렇고 그리고 전면전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면전으로 들어가면 이미 불확실성이 이미 조금 해소됐다라고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라고 판단하고 거기서는 조금 하락 구간으로 좀 눌림을 보십시오라고 판단을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이미 저항대를 맞고 계속 빠지고 있는 구간이고 일봉상 지금 본다 그러면 현재 골드는 다시 조금 조정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차익 매물에 대한 매물대가 다 나오면서 던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골드는 지금 현재는 매수보다는 매도에 대한 관점으로 오늘도 마찬가지 저는 지금 현재 골드는 조금 하락폭을 더 깊게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지금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네. 현재 요 구간이 이탈하는지가 제일 중요하게 보십시오. 이 구간이 이탈된다 그러면 여러분 저점 밀 겁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도 좀 더 하락. 그리고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죠. 여러분 오늘 오전에 관망하십시오. 조금 어렵습니다. 올라갈 수도 있겠으나 내려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오늘은 관망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설명드렸던 이유가 요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하락폭을 강하게 주고 있다면 지금 현재 풋으로 계속적인 하락폭이 열릴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골드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을 말씀해 네. 주셨습니다. 좀 정확하게 가격선을 본다면 좀 어느 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차트가 진행을 되고 있어요. 여러분 네. 보면 차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어느 선이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네. 딱 냉정하게 예. 여러분 차트를 보실 때 21선이 있습니다. 네. 15분 차트에 21선이 있고요. 제가 지금 차트에 줄을 하나 꺼놨어요. 저 구간이 돌파하지 않는 한 계속적인 매도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은 기술적 분석에서 간단하게 어떤 봐야 됩니다. 구간일까요? 색상 지금 현재 차트를 보시면 네. 제가 편하게 딱 표현을 해드리면요. 요게 지금 21선입니다, 여러분. 요 부분이 21선이에요. 21선, 20일 기준 이동 평균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거 하나 깔아두시고 요 구간이 넘어가는지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현재는 장기 이평이라고 있습니다. 장기 이평 241선을 보통 장기 이평이라 보는데 장기 이평 하단에서 눌림을 준 겁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요 부분 저점 1881포인트죠. 1881포인트가 이탈이 나온다 그러면 조금 더 강한 하락폭이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미 고점을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하루 만에 다 치고 그날 하루 다 뺐습니다. 네. 다 빼고 다시 반등 이후 매물대, 매수세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큰 하락폭을 보여주고 저점 매수가 들어왔는데 못 넘겼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구간을 못 넘겼다는 것은 한 번 더 하락폭이 나올 수 있는 매물대가 매도세에 대한 매물대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봤을 때 요 구간, 제가 줄 거는 요 추세와 21선이 넘어가지 않는 한 우리는 계속적인 하락이다라고 평가하는 게 기술적 분석에서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골드도 정확하게 짚어봐 주셨습니다. 골드 지금 현재 1.8%, 1.9%대 하락을 보이면서 1890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말씀해 주신 이 전략으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그럼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 만나보겠습니다. 똘똘이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해외 선물을 하려고 하면 어떤 것부터 준비를 해야 할까요? 교육이라든지 어느 곳에서 매매를 하는지 선물 옵션 계좌라든지 뭐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 해외 선물에 대해서 처음 또 투자를 하려고 하다 보면 초보자분들 좀 어렵거든요. 해외 선물이라는 것이 이제 네. 보통 해외 선물을 하시는 분들이 딱 두 가지 부류예요. 네. 주식 하시던 분들이 넘어오시는 경우인데 예. 거치는 과정이 국내 선물. 국내 코스피를 보다가 국내 선물, ETF를 보다가 국내 선물 가다가 해외 선물이라는 것이 있네라고 넘어오시는데 네. 보통 주식 하시는 분들은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주식이나 ETF를 보시던 분들은 기술적 분석보다는 시황을 많이 보시죠. 재무제표, 그러니까 기본적 분석에 많이 집중을 하시는 편인데 해외 선물을 하시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러면 제가 딱 하나만 깊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네. 1년 동안 차트만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습니다. 준비되지 않으면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해외 선물 파트는 주식과 좀 많이 달라요. 굉장히 많이 다르고 그리고 좀 리스크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권해드리고자 하는 것은 최소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차트, 기술적 분석이 뭔가에 대해서 그거 먼저 공부하시는 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을 알려주거나 가르쳐주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학원도 없고요. 책자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어떠한 파트를 찾으셔가지고 공부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좋은 방법은 저희 노란톡에 오시면 그렇죠. 배울 수 있습니다. 네, 노란톡 들어오시면은 사실 이제 방송은 좀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노란톡 들어오시면 보다 더 상세하게 소통, 방송 이후에도 이어갈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또 기술적 분석 중요하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번 주 일요일 또 기술적 분석에 대한 특강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매주 하고 있죠. 네, 매주 그 하고 부분까지도 함께 하시면 좋을 배우시면 것 됩니다.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또 빠르게 지금 또 뉴욕 증시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빠르게 다음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병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원유 가격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마스터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지금 원유 전망은 예. 지금 현재 좀 기술적 분석으로 좀 들어가야 돼요. 사실은 좀 분석으로 들어가야 되고 일봉부터 네. 지금 사실은 오늘 딱 보시면 지금 일본 캔들입니다, 여러분. 일본 캔들이 제가 말씀드렸던 90불 위에 21선 파란 선 위에 딱 지지받고 반등을 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이러한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제가 아까도 골드를 설명드리면서 잠깐 짧게 설명드렸어요. 추세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것은 흐름이라는 게 있고 추세라는 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추세선이라는 것을 긋고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동평균선이라는 보조지표의 도움을 받습니다.
추세라는 것은 흐름이라기 때문에 요 추세,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을 때 현재 하락의 폭은 계속 강하게 주고 있는데 넘어간다면 21선을 안착하고 넘어간다면 단기 추세로 다시 95불까지는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오늘은 계속적인 하락, 그리고 아까도 골드에서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지금 90불, 91불까지 91.50 반경까지 하락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최고 그러니까 마진 노선 90불입니다, 여러분. 90불. 90불이 이탈된다면 90불과 85불에서의 보합권을 분명히 보여줄 것 같습니다. 다시 조정 구간. 그렇지 않고 오늘 만일에 금요일이잖아요. 금요일은 보통 파동이 좀 많이 강합니다. 금요일 장세는 제가 많이 겪어봤는데 딱 두 가지예요. 보합권에서 굉장히 좀 루즈하게 움직이든가 아니면 끝판에 장 마감 전에 굉장히 강한 방향성을 한번 주고 끝을 냅니다. 자, 오늘 만일에 좀 12시 넘어가고 미장 시작하고 한두 시간 경과 후 이후에 91.50, 91불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들 그냥 매수보다는 매도의 방향으로 계속 관점을 가져가시는 게 낫고, 월요일 날 되어서 다시 저 추세가 15분 캔들 단기 추세입니다, 여러분. 저 구간의 추세가 21선을 넘어가 있는 것을 본다면 다시 반등을 보여줄 수 있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단기적인 관점에서 지금은 바라보는 게 좋지, 장기적인 관점. 러시아 전면 전에는 우리는 장기적으로 봤습니다. 계속. 지금은 불확실성에 유가가 올라갈 거라는 컨센을 전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된 상황에서는 단기적으로 방향성을 짧게 가져가는 게 중요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판단하시기면 판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노란톡으로 보내주신 질문에 대한 답변 만나봤습니다. 지금은 이제 뉴욕 증시가 개장을 했는데요. 먼저 개장 상황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조금 전 출발한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주요 상품 시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나스닥입니다. 0.28% 하락한 13,930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골드입니다. 1.8% 하락한 1,891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오일입니다. 0.64% 내린 배럴당 9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로입니다. 0.34% 상승한 1.112달러 선 지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각 상품별 대응 전략 마스터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어떤 상품부터 살펴보면 좋을까요, 마스터님? 오일부터 한번 볼까요? 오일부터 볼까요? 좋습니다. 오일 또 하락세 보여지고 있었는데 오늘은 또 어떤 대응 전략 세워주실지 팻말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들어볼게요. 하나, 둘, 셋. 관망 들어주셨네요. 자, 오늘은 제가 네. 관망 드는 대신에 여러분들한테 잠깐 짧게 기술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을 응용한 네. 실전 투자에서 활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네. 지금 현재 200틱 차트입니다. 제가 차트 잠깐 올려드릴게요. 차트를 보시면 제가 투자하는 방법, 여러분들이 매수 매도에 대해서 지금 현재 구간은 방향성이 없습니다.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조금 기다리셨다가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단타 설명드릴게요. 네. 저 녹색선이 요 위에 보면 녹색선이 241선입니다. 제가 보는 장기적인 입평의 방향성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61선과 241 사이에서 보합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여러분들 매수 매도를 보는 건 아닙니다. 보시지 마시고 만일에 이탈이 된다면 요 빨간색 요 구간을 이탈이 된다면 여러분 모양을 어떤 모양을 보여줄 거냐면 이러한 모양의 파동을 보여줄 겁니다. 밀렸다가 올라온다면 한번 매도로 저점 미는지 확인하는 짧은 구간에 확인을 들어가 보시고요. 그리고 만일에 요 구간, 제가 빨간 줄 치워놓았던 요 구간 있죠? 요 구간을 92.50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눌러줄 겁니다. 어떠한 모양을 보여주냐면 요 추세를 넘어갔다가 이렇게 눌러줄 거예요. 그러면 짧은 손절 구간, 저점이 이탈되지 않는 한이라는 전제를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92.50 반경에서 매수를 따라가는 양방향에 대한 관점에서 지금은 큰 방향을 보시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매우 어렵습니다. 밀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는 진짜 반등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구간, 이 사이 구간
92와 92.50, 요 50틱이죠, 여러분들. 요 사이에서는 여러분 간망을 하시고요. 간망 하신 이후에 저 분홍색과 녹색 사이 위에서 자 올라온다면 매수. 꼭 확인하셔야 되는 게 돌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92.50 반경을 눌러준다면 짧은 손절로 간망하시는 이후에 짧은 손절을 가져가시고 여기까지 확인하시는 93.50 반경, 93.20이나 요 정도 구간까지의 매수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번 오늘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5일 살펴봤고요. 그럼 이어서도 나스닥 살펴볼까요? 네. 네, 좋습니다. 나스닥 현재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 보는 게 좋을지 팻말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시장 강보합권에서 거래되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또 개장 상황을 확인했을 때는 굉장히 지금 시장 투자자분들이 좀 경계감이 좀 높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반등에 안심하기는 이르다라는 의견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미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다시 상승세 보이면서 1.97%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오늘 어떤 대응 전략 들고 가는 게 좋을지 팻말 들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나스닥 매수 들어주셨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수를 조금 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시장 상황은 어차피 지금 현재 조금 안도하고 있고 반등은 나왔고 그러면서 긴 보합권을 보여줬어요. 네, 시장에 긍정적인 소식도 조금씩 전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정학적 이슈와 관련해서 조금 그리고 미국도 조금 한 발 물러서 해서 관망하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제재가 금융시장은 좀 더 시장에 이제 투자자들은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 그러면 좀 들어가야지 뭐 이런. 네, 그런데 이제 시장에 남은 한 가지 불확실성은 미 연준이 3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할지가 되겠는데요. 이제 그거 하나 남은 거죠. 패드의 스탠스가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지금 연준도 참 고민이 깊을 것 같습니다. 연준은 지금 제가 볼 때 그래요. 이러지도 모르고 저러지도 모르고. 네, 또 어제는 보니까 또 윌러 이사 같은 경우는 3월 회의에서 50bp 인상 나설 수 있다 이런 발언도 지금 연준 의장 딱 두 분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윌러랑 갑자기 생각 안 나는데 두 분이서 지금 50pp를 얘기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0.25pp가 맞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현재 컨센에 대한 퍼센테이지를 나누면 0.50pp를 얘기하는 게 보통 26%대 그리고 16%대 그리고 0.25pp를 80.25% 정도까지 올라와 있어요. 예전에는 조금 이렇게 비슷비슷하면서 좀 왔다 갔다 했는데 러시아 전면전 들어가면서 갑자기 확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도 그래 0.25bp 해야지. 0.5 이 상황에서 5bp까지 올려버리면 다시 꼬라 박아야 됩니다. 네, 오늘 발표된 이 개인 소비 지출 지표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현재 시장을 예측하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저도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방향성을 잡는데 방향성을 잡고 여러분들 제시를 하고 저도 투자 방향성 매일 얘기 드리고 하는데 하루하루 예측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진폭의 이게 유동성이죠. 하루의 유동성이 너무 많아요. 보통 기본 3% 지수가 3% 5%대 움직인다는 것은 굉장히 좀 굉장히 큰 거거든요. 네, 최근 들어서 저는 나스닥이 그렇게 강하게 하루 만에 이렇게 7% 반등에 나서는 거는 또 오랜만에 보는 것 같더라고요. 한 서너 번밖에 없어요. 2년, 3년 동안 한 서너 번 정도 움직이면 진폭인데.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의 장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1,300포인트의 마지노선을 지켰다고 보는 거죠. 1,300. 나스닥이 지금 우리가 저점 마지노선을 봤던 게 1,300이었단 말이에요. 나스닥 13,000. 13,000이었죠. 나스닥이 13,000이 무너질까가 굉장히 중요하게 봤었어요. 저 역시도 13,000이 무너질까? 13,000이 무너진다는 것은 11,000까지 빠진다는 소리인데 11,000과 12,000 사이 보합권을 주겠다는 소리인데 과연 그렇게 갑자기 급락이 올까? 아무리 전쟁이 터졌다고. 오늘 매수 전략 세워주신 이유도 기술적 반등에 따른 건가요? 기술적 반등에서 지금 현재 제가 차트 먼저 설명드릴게요. 차트를 먼저 설명드리고 여러분한테 자리값 한번 자리값을 보여드릴게요. 지금 15분 차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매수 전략을 전해드리고 지금 음봉이 뜨고 있어요. 제가 지금 현재 구간 매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전략을 짜실 때 제가 항상 기술적 분석에서 조건을 달아요. 조건을. 여러분들도 추세선이라는 걸 하나 그어놓으시고요. 그어두시고 보시면 요 추세선이 넘어가줘야 됩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눌리면서 매수 전략이 굉장히 좋아요. 왜냐하면 당연한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나는 오늘 매수로 보겠다. 장기적 추세. 추세라는 게 중요하죠. 단기적으로 잠깐 한두 개 캔들이 빠졌다 해서 내려간 애가 아니라 지금 현재 매수 추세를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구나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것은 잠시만요. 네. 다시 한번 잠깐 차트 금방 열어드릴게요. 잠시만요. 네,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면전이 아직까지는 완전히 해소가 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나스닥도 계속해서 좀 시장을 테스트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고 있거든요. 많이 어려운 구간이죠. 네. 어려운 구간이고. 저번에 플러스권에 들어섰다가 또 마이너스권에 들어섰다가 하면서 좀 시소 같은 그런 상황이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 잠깐 내려가네? 네. 잠깐 올라가는 거 진짜 단기. 그러나 그 단기가 보통 15분 캔들 하나가 네. 요즘은 50포인트 정도 돼요. 50포인트 틱스 따지면 한 200틱 정도 됩니다. 100틱, 200틱이라면 매매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100틱, 200틱이라는 개념이 네. 100틱이면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되나 방송에서 모르겠는데 한 틱 기준 한 5,000원 정도 잡거든요. 네. 그러니까 3분, 5분, 1분, 3분, 5분 사이에 100틱, 200틱이면 50만 원, 100만 한 계약 기준으로 50만 원, 100만 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소리예요. 네. 주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큰 유동성인데 그게 하루에 어제 같은 거 7% 같으면 굉장히 컸죠. 그렇죠. 어마무시한 거죠. 수치죠. 뭐 하루에 막 1,000틱, 2,000틱씩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장세인데 네. 이러한 장세에서 그냥 단기적으로 보는 것도 좀 괜찮아요, 사실은. 네. 단기적으로 그냥 한 50포인트, 30에서 50포인트. 뭐 보통 트레이딩, 데일리 트레이딩 하는 기본적으로 30, 50포인트면 작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네, 시장이 시시각각 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좀 단기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왜냐하면 손실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본다는 건 손실폭도 굉장히 강하게 장기로 보겠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단기로 보시되 제가 여러분들 오늘 트레이딩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다 그러면 요 자리입니다. 요 구간 제가 찾던 14,100포인트가 넘어가는 모습을 보인다면이에요, 여러분들. 현재 추세는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계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요 구간이 지금 강한 저항대입니다. 나스닥은. 요 구간이 강한 저항대예요. 강한 저항대를 돌파할 겁니다.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눌러줄 겁니다. 보통 상승 이후 조정 그리고 상승. 상승, 보합, 상승의 트렌드를 가져가기 때문에 요 구간이 확실히 넘어가 준다면 그리고 내가 봤을 땐 14,100 이상이실 때 14,100과 120 사이 포인트에서 조정을 준다면 그때 가서 여러분 매수를 한번 강하게 따라가 보시는 것을 권해드릴게요. 그전에는 보합에서 잠깐 조정 구간이다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갈색 선이 보이고 있는 게 721선이에요. 721선이고 고점입니다. 이 구간이 넘어갔을 때예요, 여러분들. 넘어가면 그때 매수를 한번 따라가는 전략으로 여러분들 오늘 방향성을 잡아보시는 것이 투자에서 굉장히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시장은 조금 신중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주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주말간 또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모르는 상황이라서 또 우려도 깊을 것 같은데요. 마치기에 앞서서 마스터님 또 한 말씀 시청자분들께 좀 챙겨주시죠. 제가 3주 만에 출연했거든요. 네. 제가 솔직히 좀 이렇게 좀 쉬었어요. 예. 아시다시피 좀 이렇게 쉬었는데 감기 조심하시고요. 네, 그렇죠. 감기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뭐 제가 다른 말은 못 드리겠고 감기 조심하시고 그리고 해외 선물은 제가 이 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해외 선물은 기술적 분석이 80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 트레이딩입니다. 단기 투자고. 하루에 트레이딩이 거의 끝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조금 집중을 하시면서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면서 조금 더 공부를 열심히 하시다 보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주말에도 제가 강의가 있고요.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강의가 있으니까 와서 듣기만 하셔도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말에도 신세계 리턴즈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또 골드시 마스터님께서는 일요일 오후 1시에 기술적 분석에 대한 내용 준비하고 계시고요. 또 성견선생 마스터님께서는 5일선과 21선 기법을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일요일 밤 9시 30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방법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방송 이후에도 궁금한 사항들 아직까지 남아
있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샵 0082번으로 신세계 세 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거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과 유사 수신 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